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 속보. 손흥민이 출전하는 서브 컨퍼런스 준결승 경기는 단순한 8강전이 아니라 MLS 내에서 각 리그별로 치르는 준결승에 해당합니다. 즉, MS컵 우승을 목표로 할 때 현재 남아있는 8개 팀 중 각 리그의 준결승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기죠.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과 그의 팀이 결승 진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비록 MS컵 전체 우승도 중요하지만 서브 컨퍼런스 최종 우승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경험하며 준우승의 굴레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경험했지만 그전에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준우승 경험이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 등 손흥민의 커리어에는 준우승 기록이 많았고 FA컵 결승 경험은 아직 없지만 아시안컵 준우승까지 더해보면 준우승 꼬리표는 늘 그의 발자취에 함께했습니다. 만약 월드컵 준우승까지 이뤘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손흥민이 준우승의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A매치를 마친 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축구 선수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단순히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승을 경험할 수 있는 팀에서 뛰기를 원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분명 쉽지 않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유로파 리그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그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에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혹은 다른 팀에서 새로운 적응과 역할을 감수하며 우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했겠죠. 결국 손흥민이 AFC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와 철학, 그리고 우승 가능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코 다른 팀을 폄하하는 선택이 아니며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미 내려놔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목표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율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마인드라면 손흥민은 앞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2027년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반드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 순간 순조롭고 체계적으로 팀과 함께 달려나가야 하며 최소한 우승 경쟁력을 갖춘 팀과 함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이번 시즌과 내년 대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커리어와 목표가 동시에 진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밴쿠버와 맞붙는 준결승을 앞두고 손흥민은 구단의 배려로 이번 대표팀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는 핵심 선수 밀러를 내세웠지만 AFC는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 언뜻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일정과 경기 준비, 그리고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손흥민은 다른 팀의 주요 선수들과 달리 A매치 경기를 소화하며 장거리 이동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과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출발 후 4일 만에 준결승전에 나서야 하는 일정은 그가 충분히 휴식과 회복을 확보하도록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AFC 측에서는 손흥민에게 조기 복귀를 요청했지만 손흥민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안가와 모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부안가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손흥민과 자신이 밴쿠버의 수비진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안가는 밴쿠버를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밀러 역시 인터뷰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만 막으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밴쿠버가 두 선수의 공격력을 완벽히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분석에서도 손흥민과 부안가의 스피드를 밴쿠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밴쿠버가 골을 넣더라도 LFC 역시 득점할 수 있으므로 승부는 더욱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프리뷰를 전하며 특히 선제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팀이든 선제골을 넣으면 승리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밴쿠버는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 16승 3무, 전반전에 리드를 잡았을 경우 13승 2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AFC도 비슷합니다. 선제골을 넣으면 단 한 번만 패배했고 15승 3무 1패를 기록했으며 전반전 리드를 잡았을 때는 12승 3무로 사실상 무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밀러와 손흥민이 합류한 이번 경기에서는 과거의 기록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두 팀은 완전히 다른 구성과 전략으로 맞붙게 되었고 서로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는다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록과 통계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 팀 케미스트리, 그리고 경기 중 순간적인 판단과 기량이 승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경기, 바로 손흥민과 그의 팀이 이끄는 LAC와 밴쿠버의 준결승은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두 팀이 맞붙은 경험이 있다면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사실 FC와 밴쿠버는 손흥민과 뮬러가 합류한 이후 직접 맞붙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승이나 승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수들의 가치일까요? 랭킹일까요? 아니면 감독의 전략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AFC와 밴쿠버의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토트넘이 뉴캐슬이나 맨유와 맞붙는 경기처럼 맞대결의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토트넘이 첼시, 리버풀, 아스날 같은 강팀을 만나면 이미 팬들은 승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응원하게 되지만 에버튼, 리즈, 브렌트포드와 같은 팀과 맞붙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AFC의 경기 양상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는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선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손흥민과 뮬러가 합류한 이후 팀의 성적을 두 팀이 상대했던 공통의 상대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FC와 밴쿠버 모두 세인트루이스와 댈러스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는 이 두 경기 모두 홈 경기였고 AFC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흥미롭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밴쿠버는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지만 실점이 2골이나 나왔고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인지 의심될 정도의 판정으로 얻은 기회를 활용해 밀러의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퇴장 등 변수도 있었지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LAFC는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전반 6분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시작했고 비록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어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하고 부안가도 골을 터뜨리며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뮬러가 합류한 이후의 경기 양상을 기준으로 보면 두 팀 간 대결은 이전 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경기에서 드러날 순간적인 기량과 팀의 조합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뮬러의 영향력이 팀에 미치는 변화를 감안하면 이번 준결승은 과거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뮬러는 2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2골 모두 페널티킥에서 나왔고 경기 결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AFC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골을 기록하며 최소한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팀의 핵심 선수들이 직접 골을 넣는다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합니다. 최근 한 컨텐츠를 보면 경기 중 판정과 관련해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이라이트를 확인하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페널티가 주어진 장면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수비를 막으려 달려든 상황에서 공이 선수 발에 닿았고 VAR을 거쳐 페널티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밴쿠버 팬들 사이에서는 이 판정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심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승점을 반납해야 한다. 조작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달라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몸싸움 정도였지만 페널티가 선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FC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황당한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이 경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경기에서 AFC가 유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고 AFC와 손흥민의 열광적인 팬들을 고려하면 경기 흥행 측면에서도 심판이 마음이 조금 쏠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록상 선제골이 중요한 경기라면 손흥민이 있기에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한 만큼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한다면 결승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결정적이며 그의 멀티골이 팀을 결승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손흥민 멀티골 파이팅!